제76주년 4.3 추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4.3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와 전야제가 열렸고 중국 난징에서 온 학생들도 유적지를 둘러보며 4.3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당시 포로 수용소로 활용됐던 주정공장 예터에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곱게 데려가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부시왕맞이 굿. 신방이 하얀 천이 붙은 신칼로 유족들의 몸을 털며 4.3의 아픔도 털어냅니다. 유족들은 주정공장에 수용됐다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이제라도 한을 풀길 기원합니다. 행방불명된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조금 혼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희생자 위령제는 한일 공동으로 열리는데 주정공장에 이어 희생자 시신이 떠밀려간 일본 대마도에서는 오는 9월 위령제가 이어집니다.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4.3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난징에서 온 학생들도 4.3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은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일본군이 당시 전투기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알뜰을 비행장을 둘러보며 학살의 역사와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济州人民也和南京人民有过相似的经历，然后也让我认识到了战争给人们带来了巨大的伤害，所以我希望大家都能倡导和平，然后营造一个和平的世界。 제주 아트센터에서는 제76주년 4.3 전야제 디아스포라 4.3을 말하다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야제에서는 제주 4.3의 광풍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무대로 표현했습니다. 추념식을 앞두고 고조되는 추모 분위기는 4월 내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 예술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됩니다. 추념식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4.3 희생자를 인공지능으로 복원해 유족과 만나고 배우 고두심 씨와 가수 인순이 씨, 성악가 김동규 씨 등이 추모 공연에 참여하며 추념식은 제주 M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악천후가 이어질 경우 4.3 평화교육센터 다목적실에서 행사를 치르고 야외에는 대형 스크린과 비가림 천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76주년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가해자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서북청년단부터 군경까지 이들은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3 추념식 행사장. 서북청년단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유족들이 막아섭니다. 너희들이 어디라고 여길 와? 결국 이들은 유족들의 반발로 1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서북청년단, 일명 서청이라 불리던 단체는 제주 4.3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4.3 당시 서청 출신 경찰들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서청 출신 경찰이 근무했던 조천지서에서는 인근 주민 가운데 가족이 한 명이라도 없는 이들을 도피자 가족으로 간주해 126명을 집단 총살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간 아들들 산이고 다른 데 올라가는 사람들 아들들 어머니들을 폭도 가죽에 심어다 먼 세워서 순경들이 왔어요. 음신 그 사람들이 한 총살로 쏴버리고. 서북청년단은 4.3 당시 지금의 경찰청장 격인 조병옥의 요청에 의해 진압요원으로 제주에 급파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단원 20명을 모아오면 그 가운데 일부를 경찰로 특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수립이 되고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공식적인 자신들의 포별 작전에 투입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군경이라고 하는 신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편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신분을 준 거예요, 그냥. 4.3 당시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경찰, 그리고 제주에 파견된 군대 역시 민간인 학살에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의 행적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11년대. 부임 열흘 만에 주민 6천여 명을 체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후 1948년 11월 송유찬 육군 계엄 사령관이 초토화 작전을 펼치면서 참혹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1949년 1월에는 한병선 제2연대장의 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4.3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인 북천마을 주민 350여 명이 총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군의 진압 작전의 어떤 상당수가 작전이라는 어떤 이런 의도 하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는 거죠. 거기 민간인들이 토벌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집들, 어떻게 보면 생존 거주지인 집들이 불타고 마을이 불타고. 4.3 민간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군경은 2006년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주로 파견돼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우익단체원과 군인, 경찰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훈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전히 제주도 내 곳곳에는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군 수뇌부를 추도하거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어승생 하늘누리공원 인근에 박진경 대령을 추모하는 비석이 설치돼 있고, 제주 특전사 훈련장 입구에는 한병선 제2연대장의 공적 기념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를 떠난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서 요직을 맡은 뒤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4.3 당시 잔혹한 학살을 주도했던 가해자가 희생자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현실에 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청 앞에 광주 5.18을 상징하는 5월 걸상이 설치됐는데요. 올해는 광주에 제주 4.3을 상징하는 4월 걸상이 세워졌습니다.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세워진 첫 4.3 조형물인데 제주와 광주가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연대했습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한편에 작은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4월 걸상입니다. 작품 이름은 민중의 힘입니다.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았습니다. 큰 바위에서 작고 매끈한 돌로 변한 몽돌의 모습은 거친 시간을 견뎌내며 작아졌지만 결국 4.3 폭력을 견디고 이겨낸 민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 4월 걸상은 이렇게 시민 누구나 앉으시면서 제주 4.3과 광주 5.18을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몽돌을 비유해서 도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표현한 건데, 그 어차피 보면 구부러진 총알이 어찌 보면 잘못된 권력이고 국가 폭력이거든요. 이번에 세워진 4월 걸상은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서귀포시청 앞에 5월 걸상을 세운 것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광주 광산구에 4월이라는 걸상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족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5월 어머니들도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4월 걸상은 작은 조형물이 아닌 서로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3이나 광주 5.18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폭력의 고리를 끊고 해체하기 위해서는 대중 모두가 폭력의 피해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고 연대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자라온 폭력의 확산과 승계를 차단하고
인간 존중과 평화의 연대를 강화하는 참으로 희망찬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미가 서린 곳이라면 어디든지 놓여지고 있는 5월걸상은 다음 달에는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에 8번째 5월걸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주 지역신문에 4.3 폄훼 광고가 실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등은 제민일보에 4월 3일은 남로당 제주도당 자위대와 인민유격대가 경찰 지서를 습격하고 우익 인사를 살해한 공산 폭도의 날이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제민일보는 4.3을 폄훼하는 광고로 유족과 희생자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4.3 추념식마저 외면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4.3 추념식에 대통령과는 달리 여야 정당 대표들이 불참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선거운동 기간 한 번도 제주를 찾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이 4.3 추념식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마지막 토론회가 오늘 제주시 을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과 후보자의 재산 허위 신고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이 쟁점이 됐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불참이 제주도민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왜 오지 않으시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토론회에서 아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럼 매스컴 보고 확인하시죠.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국민의힘 김승우 후보의 재산 신고가 잘못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재산 상황 관련해서 기재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틀린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다면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단순 오해, 오기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승우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며 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지적했습니다. 그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어떤 조율을 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특별법 개정할 때 행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께도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김한규 후보와 강순하 후보는 제주시장 직선제와 시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승우 후보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김한규 후보는 읍면지역 택지 개발을, 김승우 후보의 경우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문화공간 조성을, 강순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2배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제주시을 후보자 TV토론회는 오늘 밤 11시 반에 제주 MBC를 통해 재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하나로 합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네. 자, 이제 총선 앞두고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정치 실험에 나섰는데 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진보 정당들이 이제 다당제 시대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투표 때마다 선택지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압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기후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중심으로 만나서
녹색 정의당이란 이름으로 이번 총선 치르게 됐습니다. 기후 위기를 전면화한 최초의 원내 정당, 거기에 좀 의미가 정치사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5.18 특별법처럼 이제 4.3 항쟁과 관련돼서 역사 왜곡이나 허위 사실 유포한 분들에 대한 처벌법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4.3이라는 그 날짜만 있는데 여기에 정명,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서 80주기까지는 맞춰서 이 문제에 매듭을 짓는 것이 제주도민의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녹색정의당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오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갖고 계신지 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국내 공항들이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약간의 수요 증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해공항도 제주공항도 활주로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녹색정의당의 어떤 비전, 핵심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의 발전 동력을 얘기했을 때 어떤 지역은 관광일 것이고 어떤 지역은 제조업일 텐데 그 허브가 되는 것은 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위치가,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2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도두로 제주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 제주대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라 캠퍼스, 제주교대 자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은평에 있는 혁신파크처럼 만들어서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여는 것, 그리고 예산 확대를 통해서 훨씬 많은 연구 인력을 제주 지역으로 유치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모멘텀, 그런 기초를 쌓는 것이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화면 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도에서 특별히 정의당, 녹색 정의당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저희가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요. 하지만 독립적인 진보 정당 하나쯤은 의회에 있어야 거대 양당만으로 퇴행하거나 증오의 정치가 난무하는 여의도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너무 깊지만 크지만 거기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소금 같은 존재로 정의당, 녹색 정의당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간절히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녹색 정의당의 김준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 제2공항 특별법과 관광청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제2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으로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제2공항과 연계한 성산포항 물류체계를 개선해 공항 근처에 스마트 물류단지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관광과 친환경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주 관광청 신설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5일과 6일 그리고 선거일인 10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지방은 강풍과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100mm로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일인 내일도 비가 오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제96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